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중국의 국책연구소 중국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양밍,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구양명 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요 분이 뭐라 그럴까요? 중국의 이제 에너지 및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총 개괄하시고 뭐 이렇게 방향을 선도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3월 말에 또 향후 중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의 탄소 배출 관련하여 자동차가 대략 11% 정도 2020년도에 차지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중국의 현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5대 방향, 중국의 5대 방향,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V2G 라던가 이제 에너지를 비클 투 그리드 해서 이제 집중형 또는 분산형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 네, 그리드 관련 발전, 그 V12 전기차를 이제 에너지의 이동 창고 이런 거를 쓰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5개 기술의 이제 뼈대라고 해서 이렇게 좀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V2를 이제 2는 이제 양방향 통신이라 해서 2라고 하고, V1G라고 해서 이제 그리드로부터 차가 받아서 쓰기만 했던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재생의 에너지를 통해서 뭐 가정에도 공급하고, 이제 ESS에도 공급하고, 또는 이제 뭐 오지 같은 데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전력을 이제 현재 약간 집중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를 분산형으로 할 수 있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한다. 예. 자율주행은 기본이고,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에너지를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낙관적으로 보면은 2030년도에 1억 6천만 대 정도의 친환경 차량이 누적 판매가 될 것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30년도에 1억 대 정도가 될 것이다. 참고로 2024년도 기준 대략 4억 3천만 대 정도의 차량이 중국에 전체적으로 보유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이 중에서 이제 누적 판매의 25% 이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대부분 황화 합물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는 한국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전고체는 대략 500와트시 per 킬로그램으로 목표를 잡고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400와트시 per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조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2021년도부터 소규모라도 양산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중국의 특유의 그런 거죠. 완전 고급 기술은 아닌데 약간 낮은 수준이더라도 양산화를 밀어붙여서 대량으로 어떻게든 찍어내서 최대한 보급하는 이런 쪽이 중국이 좀 강점이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서도 즈지아시통이라고 나옵니다. 즈지아시통, 지능자시 시통. 자, 지능형 주행 체계예요. 이거는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지능형 주행 시스템, 예, 요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율주행이 아니고 주행 보조도 여기에 포함되고 L2급도 포함되는 겁니다. L2 플러스 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L3와 L4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샤오펑이나 화웨이가 한다라고 공표를 했지만, 아마도 중국 전역이 아니라 현재 시범구형 내에서 일부 상용화 정도, 양산화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다 쪽을 많이 쓰던 거를 이제
카메라 쪽, 비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쪽이 아마 답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세 가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차량의 지능화 시대, 스마트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능화 기술 폭발이 이루어질 것이며, 전동화가 심화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저탄소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는 이게 2025년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도 동력의 전동화를 필수화. 그러니까 이제 PHEV나 EREV 같은 것도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의 스마트카화, 이제 SDV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에서 스마트카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 이제 저탄소화에서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도 다 저탄소화까지 가야 된다. 차량의 저탄소화에서 에너지의 저탄소화 2030년, 2035년까지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방향성을 설정을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관련된 로드맵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요번에 중국 공신부에서 2026년까지 시범 시행할 이제 배터리 팩에 강화된 2시간 동안 폭발이 없어야 된다라던가 20에서 80%까지 60% 구간은 15분 내에 충전이 돼야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아직 서스펜션 등의 승차감 또는 운전질감 관련된 단어를 이제 D판이라고 쓰거든요. 이 D판 개발을 좀 더 열심히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차들을 타시고 승차감이 좋게 느껴졌던 분들은 아마 상황이 좀 알맞았을 거고요. 중국 차들은 평균적으로 정규분포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해외 유수업체들 현대기아, 토요타, 폭스바겐에 비하면은 아직도 기복이 조금 큽니다. 기복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아무리 열심히 배웠다 그래도 아직은 이제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이쪽은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차량 평론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아마 그 상황이 좀 알맞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인 경험에서는 조금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중국 자체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양명 원사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중국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좋다는 저는 좀 더 열심히 중국 업체들이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 발표 자료들을 다 분석하고 읽어보고 쭉 해서 결론을 내린 거는 중국은 중점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로 중국 국산화,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화. 이제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이제 전비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전체의 화력 발전을 조금 더 줄이고 재생에너지, 친환경 발전 이쪽으로 좀 많이 몰고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화 이쪽에 지능화는 AI 등을 통해서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비전 방향 쪽으로 해서 라이다는 거들 뿐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최대한 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중국의 국책적인 방향이 설정이 돼 있구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됐고요. 근데 요거를 비난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비난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 열심히 해라, 니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언론사들이나 다른 평론가분들, 인플루언서분들, 유튜버분들이 이런 부분은 안 짚어주시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다루는 제가 짚어드리고 중국의 전체 수준을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슈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